근데 4, 5분 이제 사이에 많이들 이제 사람들 늘어나죠. 유통, 부동산, 뭐 주류, 네. 이런 뭐 영업사원, 마케팅 여러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록수가 네. 우리 본사 옆에 있는데 맞아요. 여기 본점이죠? 본점이죠. 그럼 이 브랜드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코로나 시즌에 오픈했던 브랜드고요. 황지살이라는 특수부위 전문점입니다. 황제쌀은? 항정살을 저희가 좀 더 자체 브랜드만의 느낌으로 퍼스널라이징 한 거고, 레트로라는 장르가 유행인데 그때 어제 저희도 하나의 좀 하나의 역할을 좀 했던 프랜차이즈를 염두를 한다면 무조건 대중성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중성. 그렇죠. 사실 이거를 배제하면은 프랜차이즈를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 일정 수준의 교육을 거친 자면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손은 필요하지만 꼭 전문가의 표현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황지살 때문에 창업하는 건지 상록수 때문에 창업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록수라는 이름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브랜드. 그렇죠. 왜냐면 메뉴가 매력적이었으면은 그냥 카피 브랜드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카피 브랜드 많이 생긴 것처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수라는 상호를 이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창업자금이 1억 있다고 했을 때 차로 보면은 BMW 살 사람 있고 벤츠 살 사람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국산차를 싸게 사서 5천만 원을 세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돈이 주어져도 각자 성향이 다른 것처럼 창업도 사실 개인적 취향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거는 그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는 그런 인지도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많이 해야겠죠. 가맹 사업을 위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단순히 유명세라기보다는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이 집에 가면은 프랜차이즈에서 맛있을 거야 라기보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멋있는 점은 이 집에는 가면은 실패는 없어. 이 포지션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단순한 유명세는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보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 뭐 작게 하든 여러 개를 하든 보면 그 TV나 그런 곳에 많이 출연해서 막 그 정말 단순한 유명세에 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번 잠깐 부는 바람일 뿐이지, 이미 다 소비자는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을 많이 할 뿐이지 직접 실제 방문하는 일은 크지 않잖아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브랜드를 장기 존속을 시키려면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 브랜드가 어떻게 커나갈지 존속될지를 좀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죠, 사실 이게 이제. 근데 창업자분들은 냉정하게 돈을 적게 들고 노동을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이 논리로 시작하는 게 창업을 냉정하게. 결국에 이것도 개인의 선호도인데 그 매장을 크게 하면 오토형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죠. 보통 매장을 크게 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할 거고, 또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기대 수익이라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이 정도만 벌어도 돼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또 성향에 맞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쪽에 좀 컨설팅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쩌면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작으니까 자본이 좀 적어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어 하면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창업 수요가 비용이 넉넉한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은 모델링을 한 회사들이 빠르게 확장할 확률은 높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빨리 질 확률도 높고 장단점이 있죠. 뭐 답이 없네요. 사실 답은 없죠. 이거를 답을 내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저는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논리보다는 창업은 개인적인 좀 선호도,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1억에 있어도 누구는 카페하고 누구는 고깃집하고 네네. 다르거든요. 근데 카페나 다른 것들 요즘 수익률이 안 좋은 것도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깔끔하게 덜 일하고 적당히 버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사업자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이제 뭐 자기가 덜 일하고 덜 벌겠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나라면 돈 더 일해서 돈 더 벌 수 있는데 라고 창업 본사는 설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본사 입장인 거고 공감이 없는 거죠 이제. 예. 일단 그 가치 브랜드인데 브랜드에 대한 그 일단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레트로에 대한 디테일을 많이 두었는데 상록수에 대해서 이 레트로에 대한 감성을 이해를 못해. 예를 들면 단적으로 상록수는 소주가 어울리는 매장인데 그 점주님이 소주를 안 마셔. 이걸 진정으로 이해를 할까요?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감도가 좀 결이 맞아야 되고 그냥 예를 들면 다시 가면은 학급으로 돌아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을 때 다 친할 수가 없듯이 네. 그냥 친구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브랜드를 같이 봤을 때. 그래야지 되는데 뭔가 좀 수준의 돈으로만 봤을 때 이거를 뭔가 투자선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항상 결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래는 못 간다. 네. 결이 좀 맞아야 된다. 네. 항상 거기 또 무형적인 게 되게 중요해지니까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 고깃집을 시작을 해서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 막 늘리다 보니까 가맹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고.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환되는 네. 그 과정에서 네. 이 어떤 창업자가 좀 이렇게 가져야 될 뭐 마인드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장사는 맨투맨이라는 거거든요. 사업 사장과 손님. 한 개의 매장에서 혼자 할 때는 아니요, 맨투맨. 단계가 네. 사장과 손님에 대한 그냥 의사결정이 계속 반복이에요. 네네. 커뮤니케이션 반복. 근데 사업은 이제 사이에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죠. 유통, 부동산, 뭐 주류, 네. 이런 뭐 영업사원, 마케팅 여러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식당 부자라는 말이 생기는 거고 의사결정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다 잘하시는 줄 않거든요. 사업의 개념은 장사랑 다른 게 좀 뭐랄까 좀 감각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러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다 잘 들어서 걷어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넘어와야죠 그분들이 이제. 그럼 단순히 돈이 많고 뭐 스마트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다 성공했겠죠 사실. 네, 그게 네. 아니고 어떤 감성적, 감정적 이런 부분, 그러니까 리더십.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대표는 한 명일 수 있지만은. 근데 그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체질을 못 바꾸시는 분들이 많죠. 평균적으로 장사를 오래 잘하시는 분들은 독단적인 스타일이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모 브랜드 대표님이 사실 그다지 스마트한 분은 아닌데 그 브랜드를 굉장히 좀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근데 어쩌면 그 대표님은 그러니까 외부인은 안 보이는 네.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네. 사람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또 그렇죠. 강점이 똑똑한 사람은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벌 회장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사면 되니까. 그렇죠. 어떤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딱 11년치 안 돼요. 제가 달라진 거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 컨설팅 사업을 하잖아요. 상담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